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지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한 의혹으로 해당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보궐선거에서의 이슈가 하나 있죠. 민주당의 당원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현재 이 당원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당원 80만 3,959명 중 21만 804명이 참여를 하면서 찬성이 86.6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당원 투표 이후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후보를 내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잘못된 허위 날조 정보가 양산이 되고 있고, 야당과 언론에서 이를 끊임없이 정쟁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를 제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후보 공천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3차 가해다. 그 사과는 무공천으로 해야 된다. 재보궐 공천을 하는 것은 천벌받을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의지까지 뒤집었다. 말과 정치의 가벼움을 보였다. 정치에 대한 신뢰, 정당의 책임 정치를 기대한 많은 민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을 했다. 만약 공천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해라. 이런 식의 야당들의 집중 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심지어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유효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가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회피 정치를 하는 등 비겁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등의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된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 이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 정치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국민들 안에 광범위한 어떤 지지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당원 투표에서 보궐선거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결정을 지었는데, 책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죠. 그러나 지도부가 해당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를 하지 않는 거라고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전 세계가 재난급 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국난의 시기에 접해 있죠. 지금은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권한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만약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국정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함께 이를 이겨나가기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지만, 지난 정치권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국난을 이겨내기 위한 협의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 시기를 단순한 정쟁 요소로 끌고 가지 않고 책임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어떤 정치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궐선거를 책임 때문에 내지 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민들의 선택권과 의견, 즉 국민의 심판권까지 박탈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어떤 헌법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소리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천벌받을 일이다 주장하지만, 그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 맘대로 결정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탄핵된 박근혜라든가 부패경제사범인 이명박까지 이들을 배출해왔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말하는 책임 정치의 해석대로라면 그들이 오히려 먼저 총선에 나오지 말고 애초에 당을 해체하는 책임 정치를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언론에서는 당원들의 투표에 대해 유효 투표율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려면 서명인의 100분의 10을 충족하는 권리당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 6조와 당규 2호 등 전당원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6.35%로 그쳤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보에 가깝습니다. 일단 먼저 이해를 위해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언론들이 지적했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그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한 조항들이죠. 쉽게 말해서 당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규정입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투표를 할지 말지도 심사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되었을 때도 그 의사종족수와 의결종족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즉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 당 지도부가 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에서 실시한 투표들은 해당 규정의 적용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팩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초에 당원 개정은 그 법적인 절차상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도부에서 바로 중앙위원회로 넘겨서 논의하고 결정지으면 끝나는 것인데,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느낀 당 지도부가 본래 절차의 그 첫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했다라고 하면서 그 의사를 묻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는 일단 애초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비용, 그리고 선거 관리, 실시, 홍보, 그리고 소송 등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그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법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이는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발언으로 여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 회피 정치를 하는 비겁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적은 아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여당을 뒤흔들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이낙연 당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위해서 이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또는 높이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또는 사과하는 등의 결단을 내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사실상 민주당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대한 요소들, 그 지지율에 대한 타격을 고려해서 서울과 부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낙연 스스로가 자기 살을 깎아내는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이를 당 내부에서는 여러 어떤 의도를 갖고 뒤흔들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슈를 이걸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특히 이재명 지사와의 이 지지율 순위권을 계속해서 앞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이 결단을 책임 회피라고 보는 것은 황당한 헛소리인 거죠. 정확히 이 결정은 당원 아래에 당원이 있고 당원 아래에 당대표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공정치 못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들도 함께 지적을 하던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에서 국힘 전원이 얘네들 분명 제 식구 감싸게 할 거다 하면서 불참을 했지만 결국 결과는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호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테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요, 민주당의 윤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코 그러한 잣대가 누구에게는 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더 가혹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뒤흔들고자 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거세니 이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